2026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1강입니다. 사회문화 1강.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이거 뭐 기본적으로 소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채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뭐 그냥 소재 자체도 어려운데다가 이제 설명이 좀 부족해요. 설명이 부족해. 지금 이 본문만으로 문제가 안 풀려. 그죠? 또 본문만으로 본문 자체가 이해도 안 되고. 그죠? 이거 왜 이렇게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좀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연구한 거를 쭉 보여주면 일단 뭐 요건 뭐 정리한 거고, 그죠? 요약한 거고. 그다음 요건 이제 채권 자체의 흐름. 요건 이제 채권의 이제 현금 흐름. 요 이제 보통채, 뭐 할인채, 뭐 복리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채권들이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이따 설명하고. 그럼 지금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요 할인채, 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가 계산. 결국 이제 뭐 현가 계산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이 부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인채 현금 흐름. 요거 볼 겁니다. 그죠? 요게 채권인 거지. 요게 채권입니다. 요게 할인채예요. 요거 이제 뭐 본문 보면서 하나씩 설명하고. 그다음 이제 이제 수익률 곡선 이제 기울기 결정하는 거죠. 요 이제 양열 기울기. 그러니까 이제 요런 어떤 공식 나왔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2년 만기. 그러니까 2년 만기짜리를 한 번에 사든가 아니면 1년 만기짜리를 두 번 사가지고 여기 이제 수익률이 이제 같아지느냐 안 같아지느냐 결국은 같아지는 거죠. 같아지는데 그때 이제 뭐 이제 요 관계, 그죠? 요 양의 기울기, 요 이제 수익률 곡선의 이제 기울기 양이냐 음이냐, 요거 그거 결정하는 거는 결국 이제 비타시죠, 그죠? 요 비타시 이놈이 이제 커지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놈이 작아지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것도 본문 가서 봅시다.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그냥 본문만으로 안 풀려. 본문만으로 안 풀립니다.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왜 이렇게 문제를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문만으로 안 되고 뭐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됩니다. 일단 뭐 찾은 것들 입에서 선생님들 얘기하는 것도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 찾아가고 뭐 경제학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하나씩 뭐 본문 보면서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서 봅시다. 일단 쉽지가 않죠. 문제 한번 쭉 훑어보면 추론 봐봐. 추론 나오고 그 다음에 2번도 내용 일치인데 추론 막 범벅입니다. 그죠? 굉장히 어렵죠. 이거 뭐 배경 지식 없으면 안 풀릴 정도로.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이건 좀 조금 이제 뭐 되게 어렵진 않았는데 약간 뭐 그래도 좀 추론이 좀 들어간다. 그나마 좀 쉬웠지. 그죠? 그럼 4번도 좀 이상하지 않나, 이거? 이거 뭐, 이거보다 좀 더 좋은 답. 이것도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뭐, 이렇다. 그 정도는 이제 쭉 한번 더 보고. 일단, 뭐, 요약 한번 하고, 그죠? 본문 보고, 그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일단, 요약 한번 합시다. 간단하게 요약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예, 뭐 요약 한번 쭉 한번 훑어봅시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요 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채권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할인채, 보통채, 뭐 복리채, 뭐 다른 종류로 주르륵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다루는 건 이제 할인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채, 요거 이따가 뭐 본문 보면서 얘기합시다. 복리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할인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할인채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액면가에서 시중금리를 이용해서 이제 현가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액면가에서 이제 할인율을 이용해서 가격을 만듭니다. 이것도 이제 뭐 본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할인율은 이제 만기 수익률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면 되고 결국은 이제 현가와 이제 가격이 채권 어떤 할인채의 가격은 같아진다. 이것도 이제 본문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본문은 이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이해가 되겠지.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본문에서 설명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에서 이제 수익률 곡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 장단기 수익률의 격차, 뭐 그런 얘기 이제 요 기울기, 양열 기울기냐, 음의 기울기냐.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고, 뭐 경기가 침체되거나 좀 뭔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울기가 음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3문단에서 이제 기울기 결정 요인은 이제 경기 전망이다. 결국은 이제 경기 전망이다. 그죠?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경기가 침체될 것 같다.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대체로. 뭐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오죠. 이거 이제 2년 만기를 한 번 사가지고 요렇게 만기에 이제 요렇게 돈을 타먹는다든가 아니면 1년 만기를 이제 두 번 사가지고 그죠? 2년 만기잖아. 그러니까 2년 후에 돈을 받는다는 얘기지. 요만큼의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1년 만기를 두 번 사는 수도 있죠. 1년 만기짜리를 한 번 사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또 다시 1년 만기짜리를 또 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돈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두 개, 요 돈을 이제 비교하는 거지.
요 돈을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맨 처음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이게 클 수도 있고 이게 클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결국은 이제 가격 조정으로 같아진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요 두 개 가지고 이제 그래프 뭐 설명해야 되고, 그럼 사문단을 보게 되면 이제 뭐 경기 호황일 때, 경기 침체일 때 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뭐 장기 채권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이제 양이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엔 장기 채권 수익률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죠? 요거 이게 뭐 지금 설명해봐야 필요 없고 본문 보면서 봅시다. 본문 보면서 간단하게 좀 훑어봤습니다. 본문이 어려워가지고 그냥 뭐 저 정도다라는 거. 이제 본문 보면서 이제 설명 디테일하게 한번 해봅시다. 1문단 일단 뭐 채권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뭐 기업 등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얻기 위해서 빌려온다는 얘기지. 차입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어떤 유가증권이다. 유가증권이 뭐냐? 뭐 재산권을 표시하는 어떤 증권이다. 종이 쪼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이 쪼가리에다가 뭐 종이 쪼가리에 적어 놓은 거야. 그죠? 그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어떤 채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하면 국고채, 뭐 회사가 하면 뭐 회사채, 뭐 이런 게 되겠지, 그죠? 그런 어떤 거기서 누가 이제 발행했느냐? 뭐 정부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뭐 이런 게 국고채를 만들어 가지고 팔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뭔가 하겠지. 뭐 기업도 마찬가지죠. 좀 돈이 필요해, 현금이 필요해. 그러면 회사채, 채권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돈 갖고 뭘 하겠지. 예. 뭐 그런 식으로 한다. 그게 채권입니다. 그게 채권. 그죠?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이 되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 자, 현금 흐름의 얘기가 나오죠. 봅시다. 일단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요런 거 보통채라 그래고 이건 이제 할인채, 본문에서 나오는 건 할인채예요. 보통채는 뭐냐? 요런 식의 종이 쪼가리인 거예요. 할인채는 뭐냐? 요런 식의 종이 쪼가리라고. 보통채는 뭐냐면은 여기는 이표채라고도 하는데, 이표가 이제 뭐 결국 이제 쿠폰이란 얘기인데, 액면가가 뭐 1,000원이라고 치면은 액면가 1,000원이라고 치면 액면 이자가 이제 이제 쿠폰, 이자, 뭐 이표, 표면 이자 똑같은 말이에요. 요 세 개 다. 일단 액면 이자 이제 10% 치는 겁니다. 달리로 만기가 3년이라면 여기 쪼가리에 써놨던 대로 3년 후에 1,000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10% 액면 이자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액면가 1,000원이니까 3년 후에 1,000원을 받는데 액면 이자가 있어. 여기 이제 쿠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년 후에 단리니까 1년 후에 10%를 받아. 1,000원에 대한 이자 100원 받죠. 그죠? 10%. 그 다음에 1,000원에 대한 이자 또다시 2년 후에 100원을 받아. 또 3년 후에 3년 됐으니까 이자 받고, 거기다 만기가 3년이니까 1,000원을 받아. 요게 이제 요 보통채. 요 보통채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현금 흐름은 지금은 이걸 샀겠지. 그죠? 이걸 샀겠지. 얼마를 주고 샀겠지. 그죠? 그거는 이제 뭐 뒤에 채권 가격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뭐 채권 가격을 주고 돈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금을 주고 샀어요. 그럼 근데 이제 내 주머니에는 요런 채권 종이 쪼가리가 하나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1년 후에 얘가 나한테 100원을 주고, 2년 후에 그걸 보여주면 100원을 주고, 3년 후에 그걸 보여주면 얘가 이제 나중에 1,100원을 준다. 요거잖아요. 그죠? 만기니까. 요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채권, 이놈의 가격은 얼마로 내가 이놈을 사야 될까? 이 채권을. 그거를 계산하기에 할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살 때 현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현가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손해보기 싫은 거죠. 손해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같은 돈을 은행에 맡겨놨을 때,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자가 불어나가지고, 요 3년 후에 받는 돈이랑, 이 채권이 뭐 이렇게 뭐 이자 줘가지고 받는 돈이랑 똑같아야 되겠지. 아니면 적어도 채권을 샀을 때 내가 조금 더 은행 이자보다는 좀 많아야 되겠지. 그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기준은 현가겠지.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어떤 돈을 박아놨을 때, 그죠? 어떤 돈을 박아놨을 때 그 돈만큼, 나중에 이제 그 돈을 받는 만큼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1년 후에 현가 계산이라 그래가지고 1년 후에 100원은 지금 돈이 얼마일까요? 가치가 얼마일까요? 요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100원 곱하기 1분의 R분의 1. 이게 뭐냐? R은 뭐냐면은 시중금리. 현가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현가 계산은 만약에 지금 이제 1,000원이라 치면은 1년 후에 이제 뭐 1,000원 플러스 이자잖아요. 은행에 갖다 박아 놓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자 계산 어떻게 하느냐. 1,000원에다가 이제 금리를 곱한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건 이제 그 관로를 묶게 되면 이렇게 되지. 그죠? 1,000원에다가 1 플러스 R. 예. 그럼 이제 현가 계산해 봅시다. 그죠? 1년 후에 1,000원이야. 그럼 지금 돈은 얼마, 1년 후에 1,000원은 지금 돈으로 치면 얼마일까? 그걸 보는 거지. 그죠? 그럼 반대로 보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돈이 X라고 쳤을 때 거기에다가 이자 1 플러스 R만큼 이자 계산을 하게 되면 1,000원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X 값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1,000원에다가 1 플러스 R분의 1. 1년 후니까 한 번 붙인 거지. 이자. 그죠? 이게 현가라는 겁니다. 이게 현가. 현재 가격. 요때 현재 가격 계산할 때, 현가 계산할 때는 요 R. 시중 금리를 계산해야 된다. 그거죠. 그죠? 그러면 이 현가 계산할 때 이 100원이 1년 후에 100원이 지금 돈으로 치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2년 후니까 이제 제곱이겠지. 한 번 더 한 거니까. 그죠? 3년 후니까 1,100원에다가 그죠? 이렇게 세 제곱 한 거. 그죠? 요게 현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시중금리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 지금 돈으로 현가가 나오겠죠. 계산하면. 그죠? 그러면은 그 돈을 주고 이걸 사는 거지. 이 보통제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보통제를 사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이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1년 후에 딱 보여주면 나한테 100원을 주겠지. 또 2년 후에 찾아가가지고 딱 보여주면 나한테 100원을 주겠지. 또 그 3년 후에 찾아가가지고 딱 보여주면 1,100원을 주겠지.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현가인데, 현가는 이런데 또 채권 가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채권 가격이 현가로 이제 고정되느냐, 아니면 채권 가격이 들락날락 하느냐, 달라질 수가 있지. 그거는 왜 그러냐. 이 시중금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응? 시중금리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그죠? 시중금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의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이 채권의 가격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채권을 사가지고 나중에 3년 뒤에 내가 1,100원을 다 받겠다 그 생각으로 채권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채권을 샀는데 이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어떤 가격 오른 만큼 내가 수익을 남기고 싶다, 차익을 남기고 싶다, 이래서 채권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그죠? 맨 처음에 할 때는 그 어떤 뭐 이때 당시 이 채권을 발행할 당시 시중금리로 요걸 이제 현가해가지고 현가 계산해가지고 채권을 팔아먹었겠지. 그죠? 요 이해되죠, 그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채권 가격을 만들었을 텐데 요건 거래 가격과 이제 같거나, 아니면 내가 돈이 급해. 돈이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채권 가격 원래 현가랑 채권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실제 거래 가격이 조금 더 싸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 채권이 뭐 10억이었다. 근데 내가 지금 돈이 급해. 10억이 급하다고. 그러면은 10억 내가 다 안 받더라도 급하니까 일단 한 9억만 줘. 9억 너무 큰가? 너무 작은가? 한 9,500만 줘. 9억 5천만 원만 줘. 9억 5천만 원만 줘. 이렇게 할인해가지고 팔 수도 있죠. 그죠? 거래 가격은 좀 낮을 수가 있지. 이게 뭐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채권 가격이 뭐 10억인데 10억 내가 지금 급하니까 좀 깎아가지고 야 한번 9억 5천만 줘. 이렇게 팔 수도 있다는 얘기지. 예.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실제 채권 가격, 거래 가격, 실제 거래 가격, 그다음 현가, 요 개념 잡혔죠. 그죠? 요 개념 가지고 볼 텐데, 요건 이제 보통채, 쿠폰에 대한 얘기고,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조금 더 단순한, 요거보다 더 단순한 할인채입니다. 할인채. 요건 이제 쿠폰이 없어요. 중간에 주는 거 바로 준다고.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액면가 1,000원. 물론 실효이자 요거는 써놓지는 않았겠지. 요거는 써놓지는 않았을 거고, 만기 3년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만기 3년 뒤에 요 할인채를 들고 가지고 딱 보여주면 1,000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을 보게 되면 이때 내가 샀어.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럼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이걸 들고 이 쪼가리를 들고 찾아가고 딱 내밀면은 얘가 나한테 1,000원을 준다고. 이거 만든 놈한테 찾아가고 보여주면, 정부가 만들었으면 정부한테 찾아가고, 회사가 만들었으면 삼성이 만들었으면 삼성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거 보여주면 1,000원을 준다고. 그게 이제 채권입니다. 할인채입니다. 할인채.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3년 후에 1,000원이니까 지금 얼마일까요, 이게? 역시나 현가 계산해야 되는 거지. 현가 계산은 요 공식이죠. 그죠? 1,000원에다가 1 플러스 R분의 1에다가 세제곱.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이자 3번 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현가 계산해가지고, 시중금리가 이제 R이겠죠. 그죠? 시중금리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현가 계산해가지고, 그때 가격으로 사겠지. 팔겠지. 그죠? 사고 팔고 하겠지. 현가 계산해가지고. 현가 계산이 곧 채권 가격일 거니까. 그죠?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제 그 뭐 물론 뭐 실리 거래 가격은 조금 뭐 좀 싸질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어쨌든 손해 보고 팔 수 있는 거니까 돈이 급해가지고 좀 손해 보고 팔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간에 만약에 10%였다. 만약에 10%였다. 응? 10%였다. 10%면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죠. 10분의 1. 응? 넣어갖고 막 계산기 두드리면 751.31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러니까 751원쯤 되겠지. 그러니까 이 채권, 이 할인채는 액면가 1,000원에 만기 3년짜리인 요 할인채는 지금 시중금리가 이제 10%니까 이 채권을 딱 만들 당시에 시중금리가 10%니까 물론 다음 달에 시중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고 시중금리가 뭐 높아질 수도 있지만 10%라고 지금 예상이 지금 딱 오늘 딱 오늘 시중금리로 요거 만들 때 그 당시에 시중금리가 10%였다. 그러면 여기 R이니까 요 10분의 1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계산하면 751원쯤 돼요. 그러니까 요 채권은 얼마냐? 751원. 지금 10%일 때. 그죠? 751원에 판매를 하겠지. 그러면은 내가 751원에 살까? 만약에 누구 파는 놈이 있었어. 그러면은 나 751원에 살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 751원에 좀 그렇고 나 750원에 팔게 하면 좋다고 사야 돼. 좋다고 사겠죠, 그죠? 751원인데 750원에 샀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래 가격은 750원, 실제 채권 가격은 751원, 그죠? 현가도 751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 물론 이제 뭐 그 R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요 10분의 1, 10%가 뭐냐? 실효이자, 실질적으로 이자, 할인율이라고 한 겁니다. 할인율. 요걸 할인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할인율과 이거 만들 당시에, 그죠? 고려한 시중금리가 같죠? 그죠? 응?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라는 거는 1,000원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1에다가 세제곱인데 이거 할인율이거든요. 이거 할인율. 할인율. 그죠? 요건데 이게 이제 뭐 결국은 같아진다는 얘기지. 응? 결국 같아진다. 현가 계산할 때 같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냐? 할인율과 시중금리와 뭐 수익률이 같아지는 겁니다. 수익률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751원에 샀잖아요. 그래갖고 3년 후에 1,000원이야. 그러면은 10% 이자 붙어가지고 이게 1,000원이 됐잖아요. 751원에 10% 붙이고 751원에 또 다시 10% 붙이고 또 10% 붙이면 1,000원이 된다고. 응? 그죠? 751원 이거 그대로 넘기면 되지. 751원에다가 1 플러스 10분의 1의 세제곱은 1,000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 뭔 얘기냐? 현가 계산, 나중에 3년 후에 1,000원을 받는 이 액면가 1,000원짜리 이거 할인채 가격은 751원에 팔고 이거 만들 때 당시 이 할인율을 10%로 계산했다. 왜? 라고 물으면 시중금리가 10%니까 이렇게 할인율을 그렇게 맞춘 겁니다. 그죠? 조정해가지고 맞춘 거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751원에 이걸 샀어. 그죠? 현가 그대로, 그죠? 채권 가격 그대로 산 겁니다. 751원에 샀어요. 그러면 1년이나 3년 후에 만기에 내가 1,000원을 받았어. 그러면 너 수익률이 얼마야? 10%. 그죠? 그러니까 할인율 10%로 만들었고, 그다음 내가 3년 동안 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요걸 가지고 보여줌으로써 1,000원을 받으면서 내 수익률은 10%가 되고, 그죠? 그때 이거 만들 때 할인율이 시중금리와 같았다. 그죠? 이래 보는 겁니다. 할인율, 수익률, 시중금리의 관계. 그죠? 알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이게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이 그런 말입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이게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 현금 흐름. 1년 후에 100원 받고 2년 후에 뭐 100원 받고 3년 후에 1,100원 받고 이게 현금이라고요. 현금 흐름이라고. 하여튼 만기와 액면가가 이제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된 이 종이 쪼가리가 할인채고 실효이자 뭐 할인율, 수익률은 이거 만든 놈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나 뭐 은행 이자가 10%인데 나는 뭐 20% 할 거야. 해도 되지. 그다음에 은행 이자가 10%인데 나는 5% 할 거야. 이거 만든 놈이 그거 자기 마음대로지. 해도 되지. 근데 누가 사냐고. 그죠? 시중금리보다 안 좋은 걸 누가 사겠냐고. 5%짜리를 누가 사겠냐고. 20% 하면 당연히 서로 살려 그러지. 그러면 내가 손해인데. 이거 만든 놈이 손해인데. 그죠? 그렇게 안 만들겠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하여튼 그렇게 현금 흐름이 되고, 그 만기와 이제 액면가가 결정이 되면 할인채가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만기 1년에 액면가 1,000원짜리는 이제 할인채를 보유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뭐 보통채, 그 이표 할인채, 뭐 복리채 이런 게 있지만 할인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할인채가 있지. 할인채를 보유하면 만기에 뭐 3년 만기면 뭐 3년 후에 찾아가는 거지. 찾아가가지고 그 쪼가리를 보여주면, 그 유가증권을 딱 보여주면 1,000원을 준다. 현금을 얻는다. 그죠? 이게 할인채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이 돼가지고,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이 되지 당연히.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죠, 그죠? 751원. 10%라면 실효이자 뭐 할인율 수익률 이게 10%라면 그때 당시 시중금리가 10%였기 때문에 그 10%에 맞춰가지고 그죠? 그 판매 가격, 채권 가격, 현가가 이제 751원이었고 그 현가에 맞춰가지고 채권 가격을 설정한 겁니다. 설정하면 751원에 이걸 파는 거지, 그죠?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751원에 발행이 돼가지고 만기에 액면가 1,000원을 지급받는 채권이다. 이해되죠, 그죠? 할인채의 가격은 이 할인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 할인채의 가격이라는 게 결국 요놈 이제 현가에다 맞추는 거지. 현가에 맞추는 겁니다. 할인채의 가격은 이 할인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 즉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 액면가의 현가와 같아진다. 뭐가? 할인채의 가격이 채권의 가격이 현가와 같아진다. 그죠? 같이 맞출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현가는 지금 그 시중금리로 계산한 겁니다. 그죠? 시중금리가 3년 후까지 지금 금리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시중금리로 맞춰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이 1,000원이 3년 후에 1,000원이 지금 한 751원이더라.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 채권 가격에 파는 거지. 그래야지 이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살 거 아니야. 그죠? 물론 뭐 이거보다 조금 더 싸게 살려고 그러겠지. 한 740원에 사겠지. 그죠? 거래 가격은 이거보다 좀 낮아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가가 이제 기준이고 이거보다 조금 낮게 살 테지만 어쨌든 요 기준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죠? 채권 가격은 뭐 이 정도로 판다. 왜 그러냐면 751원을 지금 시중금리가 10%니까 그냥 뭐 채권 사지 말고 은행에 갖다 박아놔도 되잖아요. 751원을 은행에 갖다 박아놓고 3년 후에 찾으면 10% 이자 붙여가지고 찾으면 1,000원인 거야. 맞죠? 그럼 굳이 채권을 살 필요가 있나?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거잖아. 채권 가격이 이렇게 되지만 실제 거래 가격은 한 740원밖에 안 된다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불리하죠. 은행에다가 돈 박아 놓는 것보다 채권을 사는 게 불리하다고. 왜 그렇습니까? 돈이 묶여 있잖아. 은행에 돈이 뭐 751원이 박혀 있으면 내가 혹시나 급할 때 찾아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100원이 필요해. 그럼 100원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채권이면 종이 쪼가리인데 이거 뭐 어떻게? 이게 안 되잖아. 뭐 보여줘가지고 일단 100원만 먼저 주세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현금을 은행에 갖다 박아놓으면 유동성이 커지니까, 그죠? 유리하지. 이 묶여 있는 거니까 유동성이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보다 거래 가격이 조금 낮아진다. 그거 이해되잖아요. 뭐 그 얘기는 뭐 본문에 없지만 하여튼 뭐 그런 식이다, 그죠? 그러니까 할인채의 가격과 어떤 현가는 같아진다. 그죠? 액면가의 현재 가격 같아진다. 그 다음에 할인채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상승하고, 할인채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요거는 이것도 봅시다. 조금 디테일하게 할인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놨는데 이거 좀 정리해놨는데 봅시다. 일단 뭐 할인채의 현금 흐름을 아까 그 그래프 그거 이제 그겁니다. 그죠? 일단 뭐 액면가가 이제 1,100원이고 이건 다른 그 할인채예요. 아까 그 할인채가 아니고 다른 할인채입니다. 이건 이제 액면가가 1,100원이고 만기가 1년이야. 그죠? 뭐 만기가 이게 날짜 적어놨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현재 뭐 이제 샀겠지. 그죠? 현가에 뭐 채권 가격을 주고 샀고 요건 이제 나중에 1년 후에 딱 보여주면 뭐 이거 만든 놈이 나한테 1,100원을 줄 것이다. 그죠? 이건 이제 계산하는 거야. 이제 시중금리가 이제 10%나 치면은 1,000원이겠지. 맞나요? 현가는 1,000원이겠지. 1,000원에다가 10% 붙이니까 이제 1,100원이 된 거잖아요. 그죠? 10% 붙인 거야. 그러니까 현재 시중금리가 10%고 현가는 1,000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1,000원이 되겠죠, 그죠? 1,000원에 팔려 그럴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요런 할인채는 1,000원에 팔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할인율은 얼마입니까? 할인율 10%, 10%, 그죠? 1,000원에 팔아가지고 1,100원을 받았으니까 만기 수익률은 10%. 응? 만기 수익률 10%잖아요. 내가 1,000원 주고 1,000원을 투자해가지고 1,100원을 받았으니까 수익률 10%. 그죠? 할인율과 똑같죠? 그죠? 이 할인율은 누가 결정했다? 이거 만든 놈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채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만약에 뭐 10%에 안 팔고 한 5%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안 사지. 5%에 팔면은. 그죠? 시중금리가 10%인데 현재 시중금리가 10%라면 그죠? 안 사겠지. 만약에 20%로 이제 할인채에 이제 그 할인율을 20% 해주면 무조건 사야 되겠지. 무조건. 그죠? 무조건 사야지. 현재 시중금리가 10%인데 이거 20% 해준다고? 그럼 이거 사야지.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거 만든 놈이 손해인 거지. 그죠? 돈 진짜 어지간히 급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진 않겠지. 그렇게 만들진 않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할인율, 그냥 만기 수익률 이해되죠. 그죠? 그냥 금리와 결국은 같아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현재 시중금리와 거의 맞춰 나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5% 하든 20% 하든 20% 하면 이 만든 놈이 손해고 5% 하면 아무도 안 사지. 응?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리에 맞춰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할인율, 만기 수익률, 시중금리 요거 관계. 그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판매 가격은 이 지금 그 현가는 지금 1,100원에 1년 후 1,100원이 현재 가격은 1,000원이잖아요. 그죠? 현가는 1,000원인데 1,000원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 할인채 저는 1,100원짜리 액면가 1,100원짜리는 이 지금 1,000원에 판매하면 뭐 1,000원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살려 그러지. 그죠? 그냥 뭐 1,000원 그냥 1년 1,000원을 그냥 은행에다 갖다 박아 놓으면은 그게 이제 1,100원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 하면 그 현재 그 시중금리가 10%니까 그죠? 굳이 뭐 채권 안 사고 그냥 너 은행에 박아 놓을래 할 거니까 그럼 내가 좀 싸게 해줄게. 그죠? 싸게 해줄게 라고 하겠지. 그리고 뭐 1,000원이 아니더라도 만 910원 이렇게 사겠지. 그죠? 이제 봅시다. 요 의견은 또 뭐냐? 일단 뭐 채권 가격이 이제 그 현가가 1,000원이니까 현가 1,000원 채권 가격이 1,000원인데 할인 요때 1,000원일 때 할인율이 얼마라고 10%죠. 10%. 그죠? 근데 경기가 좀 상승할 것 같아. 경기가 좀 상승할 것 같다고. 그러면 할인율이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이 채권을 뭐 만든 거 발행한 건 어쩔 수가 없고 또 이제 같은 날에 또 다시 이제 어떤 정보를 들었는데 경기가 좀 상승할 것 같대. 그러면은 또 채권을 또 발행하나 합니다. 액면가 1,100원짜리를 발행을 했어. 만기 1년짜리. 또 이제 또 하나 만들면서 이 사람은 할인율을 11%로 적용해. 왜? 경기가 상승할 거니까. 경기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그 시중금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시중금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시중금리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 현가로 계산하게 되면 이게 시중금리가 아까 10%일 때보다는 11%가 되면 이게 더 이 돈이 작아져. 왜? 이 작아진 금액에다가 시중금리가 더 큰 금리로 적용할 거니까 이 돈이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같은 돈이라면 이자가 크면 이게 작아지죠. 이해되나? 이게 같은 돈인데 이자가 커졌어. 이자가 많아. 그러면 이게 작게 된다고. 현가가 작아진다고. 이 같은 돈인데 이자가 작아졌어. 이자가 좀 작아. 그러면 거의 이 돈과 유사하게 되겠지. 이 돈이 커지겠지. 현가가 커진다고.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인율이 곧 만기 수익률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시중금리하고 거의 맞춰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할인율이 10%다? 이건 시중금리가 10%라는 얘기. 시중금리가 11%가 되면 이거 현가 계산하면 이거 991원이 된다. 이게 12% 할인율이 12%가 되면 시중금리가 12%가 되면 12%가 되면 이 돈은 982원이 된다고. 13%가 되면 973원 되고 점점 작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인율,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올라간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가 오르면 요거는 고정값이고 1,100원을 받는 거는 고정값이고 시중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게 작아진다고. 시중금리가 점점 낮아지면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이게 작아지면 9% 8% 이게 점점 작아지면 이게 커진다고. 이게 그죠?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경기 상승이냐 경기 하락이냐 그거죠.
그 시중금리가 올라간다? 경기 상승한다는 얘기지.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본문에 얘기는 없지만 시중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확 풀렸어. 시장에 막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모아야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야 금리 올려라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니까 나 그냥 은행에 갖다 박아 놓을래. 그러면 이제 시중에 풀려있는 돈들이 은행으로 몰리겠지. 그죠? 반대로 막 경기가 막 침체가 돼가지고 지금 돈이 안 돌고 있어. 돈을 좀 돌게 해야 되겠다. 그럼 시중에 돈을 풀자라고 했을 때는 이자를 낮춰야 되겠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그거 저금하지 말고 그냥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되겠지. 그래갖고 시중에 돈이 많이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경기 하락했다는 얘기고, 그죠? 경기 상승했다는 얘기는 시중 금리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뭐 채권 가격과 할인율과 만기 수익률, 금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도 이제 뭐 하다가 이렇게 됐나. 하여튼 그렇다. 할인채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상승한다. 할인채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 현가. 할인채의 가격과 현가의 관계. 할인채의 가격, 채권의 가격과 현가의 관계.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일치가 된다. 일치가 되지만 만약에 이게 값이 낮아졌어. 할인채 채권 가격이 현가보다 낮다. 할인채의 가격이 현가보다 낮아. 현가는 지금 1,000원이고 할인채의 가격이 뭐 973원이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딱 보기에 야 이거 현가 1,000원짜리인데 973원에 산다고? 내가 살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어떤 사람은 야 982원에 내가 살게. 어떤 사람은 또 야 991원에 내가 살게. 점점 가격이 오르죠. 경매가 붙듯이 막 경쟁을 해가지고. 그죠? 결국은 채권 가격에 맞춰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나 그냥 9원만 벌어도 돼. 이 사람은 나는 18원만 벌어도 돼. 이 사람은 27원만 벌어도 돼. 그죠? 나 27원만 벌어도 돼. 27원 벌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973원을 제시할 거고, 나 18원을 벌 거야 하는 사람은 982원, 그 다음에 나 9원만 벌어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은 991원에 부르겠지. 그러면은 이거 만들어갖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많이 주는 거, 비싸게 사는 사람한테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가격 경쟁이 돼가지고 이끼 1,000원 주고 결국은 나 그냥 채권만 사기만 하면 돼 이런 사람은 그냥 1,000원 주고 사겠지. 그죠? 그래갖고 이제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할인채의 가격이 현가보다 낮다면 상승을 해가지고 결국 할인채 가격과 현가가 같아진다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이제 높다면 하락한다. 이게 지금 그 현가보다 그 채권 가격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제 내가 팔겠다. 그러니까 현가는 지금 1,000원인데 이 채권이 현가는 1,000원인데 현가는 1,000원인데 나 1,018원에 팔 거야 라고 하면 누가 사냐고. 안 사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 되겠지.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니지. 욕심을 좀 줄이고 팔아야 되겠지. 그죠? 나 1,009원에 팔게 라고 하면 그래도 안 사겠지. 그죠? 누가 사냐고. 바보나 이제 사기꾼들이 이제 이런 걸 팔겠죠. 그죠? 사기꾼들이 이런 식으로 팔겠지. 그죠? 아니면 뭐 욕심을 줄여가지고 안 되겠네. 그냥 현가 1,000원짜리 그냥 뭐 채권 가격 1,000원에 팔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팔겠지. 그래갖고 결국 이 비싸면 가격이 낮아지고 너무 저렴하면 경쟁이 붙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 결국은 채권 가격이 수렴한다. 그죠? 현가에 수렴한다. 채권 가격은 현가에 수렴한다.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 현금을 이제 채권 할인채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격보다 낮으면 상승하고, 그다음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높다면 하락한다. 결국 뭔 얘기냐? 할인채의 가격과 현가가 같아진다. 현재 가치가 같아진다. 그죠? 이때 현재 가치란 어떤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다. 그죠? 현재의 가치란 미래의 특정 금액, 미래의 1,100원,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 지금 10% 할인율 10%, 만기 수익률 같죠? 뭐죠? 이걸 가만히 쥐고 있으면 만기 수익률 1,100원을 버니까 1,000원 투자해가지고 1,100원을 벌었으니까 만기 수익률 얼마입니까? 10%겠죠, 그죠? 만기 수익은 얼마입니까? 만기 수익은
100원이지. 그죠? 만기 수익은 100원. 1,000원을 넣어가지고 100원을 벌었어. 만기 수익률은 10%.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인율이 10%, 만기 수익률 같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만기 수익률도 결국은 이제 금리에 맞춰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맞춰 나가는 거지. 만기 수익률도. 뭐 할인율도 그 금리, 현재 시중 금리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사지. 하여튼 그렇다. 계속 봅시다. 현재 가치란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했다. 이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10%로 할인을 했다. 이 1,100원을 할인을 해가지고 10% 금리로 할인해가지고 1,000원. 이게 현가죠. 그렇죠? 그게 현가다. 현가란 미래의 그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다. 그죠? 현재 시점은 1,000원이다. 있네. 예를 들어 시중금리가 이제 10%일 때, 연 10%일 때, 1년 뒤 1,100원의 현재 가치가 1,000원으로 계산된다. 그죠? 1년 뒤에 1,100원이 시중금리가 10%면 현재 가치는 1,000원이다. 그러니까 1,000원을 은행에 갖다 박아놓으면 1년 뒤에 10% 이자 붙어가지고 1,100원이 됐다. 그죠? 1,000원을 예금하면 1년 뒤 10% 이자 100원이 붙어가지고 1,100원이 됐기 때문이다. 요거 이해되고. 할인세의 가격은 액면가의 가치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 그죠? 할인세의 가격이 낮으면 상승하고 높으면 하락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현가와 같아진다. 할인세의 가격은 현가와 같아진다. 낮으면 올라가고 높으면 떨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결국 채권의 만기 수익률, 이 만기 수익률이 뭐라 그랬죠? 1,000원을 투자해가지고 1,000원짜리 채권을 사가지고 1년 동안 막 버티고, 그죠? 버티고 있다가 내가 이제 1년 후에 딱 제시를 했어. 그러면 1,100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0원을 투자해가지고 100원을 벌었으니까 1,000분의 100이니까 10%죠. 만기 수익률. 똑같죠. 그죠? 할인율. 그 할인율만큼 다 받은 거지. 채권의 만기 수익률, 즉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 그죠? 만기 수익률. 100원 벌었지. 1,000원을 투자해가지고 100원 벌었으니까 10%죠. 그죠? 그건 이제 시중금리와 같아진다. 시중금리와 같아진다. 시중금리와 같아진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할인채를 이미 만들 때부터 이거 만든다는 사람이 시중금리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거 할인율을 책정했겠지. 그죠? 발행자가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고려를 했겠지. 시중금리가 10%인데 내가 5%짜리를 만들었어. 누가 사냐고. 은행 갖다 놓으면 10% 주는데 이거 사면 5% 주는데 이거 누가 사냐고. 그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시중금리를 만약에 10%인데 내가 지금 이걸 20%에 팔겠다 그러면 다 살려 그러지. 응? 야 10%짜리 시중은행에서는 10% 주는데 얘가 지금 20% 준다고? 무조건 사야지.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거 발행한 놈이 바본 거지. 그죠? 자기가 손해 볼 거 아니야. 그래서 만기 수익률과 시중금리는 같아진다. 만기 수익률과 시중금리는 같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인율, 만기 수익률, 시중금리가 결국은 다 같아지는 겁니다. 다 같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요건 이제 이해되죠? 여기까지 1문단이었고 2문단 넘어갑시다. 예, 2문단 봅시다. 수익률 곡선 그래프 얘기가 나오네요. 봅시다. 채권의 만기가 다른 경우. 이제 뭐 채권이 이제 그 어떤 놈은 좀 길고 어떤 놈은 길고 어떤 놈은 짧아. 그럴 수 있죠. 요 1년 만기, 요 2년 만기, 뭐 좀 3년, 4년, 5년 만기 줄을 있겠죠. 여기 X축이고 요 이제 Y축. 요 만기 수익률이네요. 채권의 만기가 다를 경우에 이제 장단기 수익률 격차. 아까 요 놈 1년 만기, 요 2년 만기, 요 수익률 격차. 요 두 개의 이제 Y축, Y좌표의 어떤 차이점. 그 차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수익률 격차는 수익률 곡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요 그림 그리게 되면 이제 곡선의 어떤 수익률 격차를 알 수 있다. 요 수익률과 요 수익률의 어떤 차이점, 요 차이 길이, 요 길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걸 파악할 수 있다. 수익률 곡선이란 채권의 만기와 만기 수익률 간의 이제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만기와 만기 수익률 간의 관계. 그림은 이런 일반적인 채권의 수익률 곡선이다. 이게 일반적인 거 이런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만기가 길면 길수록 수익률이 더 높아. 왜 그런가요? 왜?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제 만기가 길어지면 돈이 묶여 있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행 금리가 다 비슷하다 하더라도
만기가 길어지면은 묶여있는 그 기간이 길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좀 더 많이 달라고 하겠지. 예? 그죠? 그래야지 살 거 아니야.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 어떤 상식. 그죠? 하여튼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림 1은 일반적인 채권 수익률이 곡선이다. 그래갖고 이렇게 보이고,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증가한다. 수익률이 증가한다고. 긴 놈이 더 높다고. 왜? 그죠? 아까 말했듯이 돈이 묶여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불리하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더 많이 돈을 좀 나한테 유리해야지만, 이 채권을 살 거 아니야. 그죠? 수익률이 증가해가지고, 여기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그 다음에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가진다.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지. 예, 그런 곡선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수익률 곡선이 항상 양의 기울기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림 2와 같이 만기가 길어질수록 만기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만기가 길어지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만기 수익률이 지금 낮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이래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이제 거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뭐 경기 침체가 이제 확실히 보일 때, 뭐 그런 얘기를 하겠지. 그죠? 그 뒤에 이제 쭈르륵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곡선에 대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이제 이해를 해봅시다. 자, 3문단. 쭉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익률 곡선 이제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뭔가? 이 양인지 음인지 이걸 결정하는 요인이 뭔가? 뭐 물론 답은 뭐 뒤에 얘기 나오죠. 이 경우 이제 뭐 경기가 침체할 건가, 경기가 이제 상승할 건가, 이제 그거에 대한 예상인 거지. 그죠? 경기가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요 상태고, 경기가 이제 하락할 것 같다 하면 요렇게 이제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결정할 수 있다. 투자자는 채권에 이제 장기 투자할 때 한 번에 장기 채권을 살 수도 있고, 그죠? 단기 채권을 연속해서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이제 10년짜리 팍 살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1년짜리를 10번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얘가 있네요. 예를 들어 투자자가 만 원으로 채권에 2년간 투자했다고. 2년 투자한 거야, 그죠? 10,000원짜리를. 그 10,000원짜리 채권을 산 거지. 2년 만기. 근데 2년 만기 채권을 이제 사는 방식과 1년 만기 채권을 2년간 연속해서 사는 방식. 그러니까 2년짜리 한 방에 살 수도 있고, 1년짜리 사고 돈을 또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또 다시 또 채권을 투자해가지고 또 다시 1년 뒤에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방식 고려할 수 있다. 이때 투자자는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할 때의 수익과 1년 만기 채권에 연속해서 투자할 때의 이제 수익을 하겠지. 이거 어떤 게 수익이 많느냐? 수익률, 만기 수익률, 그죠? 그건 이제 볼 거다. 당연하지.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을 하겠지. 2년짜리 살까? 아니면 1년짜리 2번 살까? 연속해서 2번 살까? 그 이제 그 비교해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요인은 돈이지, 돈. 수익, 그죠? 수익. 현재 시점에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을 각각 이제 A, B라고 하자. 그러니까 2년 만기 채권의 이제 수익률은 A,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은 B라고 하고, 1년 후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을 B 다시, 그죠? 그러면은 요런 공식이 나오겠지. 요런 공식, 그죠? 봅시다. 투자자가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2년 뒤에 얻을 수 있는 금액은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A, 그죠? 그러니까 10,000원에다가 1 플러스 A, 이건 뭡니까? 이자에다가 요 원금에다가 A 이자율을 붙여가지고 수익률을 붙여가지고, 그죠? 10,000원에다가 붙인 거에다가 한 번 더 하니까 2년 하니까 1 플러스 연속해서 이자를 받을 거니까 1 플러스 A 똑같은 이렇게, 그죠? 이게 받는 돈이죠. 그죠? 그 10,000원을 투자해가지고 2년 뒤에 받는 돈이다. 그죠? 그 다음에 반면 투자자가 1년 만기 채권에 투자해가지고 얻는 금액을 1년 후에 다시 또 1년 만기 채권에 재투자하는 경우 2년 뒤에 얻을 수 있는 금액은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B. 그러니까 지금 1년 만기 채권의 그 이자니까, 그죠? 수익률이 B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1년 후에 이자율, 그러니까 뭐 수익률 계산하면 1 플러스 B 다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 두 방식이 이제 수익이 다르면, 그러니까 요 놈이 크냐, 요 놈이 크냐를 계산해 봐야 되겠지. 그러면 수익이 다르면 수익이 높은 채권에 수요가 몰리겠지. 그러니까 이거 살래 똑같은 나중에 2년 뒤에 돈을 받는데, 이거 물론 1년 뒤에 돈을 받고 바로 이제 다시 투자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2년 뒤에
또 돈을 지고 얘도 2년 뒤에 돈이 또 손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돈을 비교했을 때 여기 좀 귀찮지. 팔아가지고 또 사야 되니까 그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돈을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요 놈이 더 돈이 크다 그러면 일로 우르르 몰리겠지. 사람들이 이걸 사겠지. 예?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냐?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작아지겠지. 이해가 되나? 그죠? 맞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수요가 많아졌어. 그러면은 A를 줄이겠지. 그죠? 그 2년 만기 수익률, 2년 만기 수익률을 좀 줄여서 팔겠지.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데 뭐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은 대로 팔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채권을 만들어서 판다면, 뭐 A를 어느 정도 값을 결정해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주고 막 그래갖고 그러면 조금 A보다 조금 작은 어떤 값의 채권을 만들겠지. 그죠? 그래도 또 사람들이 그래도 잘 사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가격을 낮춰서 팔고. 그러니까 조금 비싸게 판다는 얘기지. 그죠? 가격이 올린다니. 그러니까 수요가 몰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 두 개가 같아진다. 이 가격은 오를 거고 이 가격은 내릴 거고 해가지고 B와 B 그 다음에 A를 값을 조정해가지고 결국 같게 만든다. 같게 만듭니다. 가격을 조정해가지고 이 두 개가 같아진다고. 2년 만기에 받는 돈이랑 1년 만기 두 번 연속해서 받는 팔고 사고 투자하고 재투자해가지고 받는 돈이랑 같아진다. 결국은 같아진다. 그죠? 요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가격 조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이 그러니까 A 값도 변하고 B와 B 값도 변할 수 있다. 응? 그게 맞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맞춰 나가는 거지. 그죠? 그 시중금리가 같다 하더라도 이걸 낮출 수 있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사기 때문에. 그죠? 굳이 사람들이 막 하는 걸 좀 더 가격을 높여서 팔면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면. 그죠? 그렇게 가격에 맞춰 나간다. 그죠? 이해가 되죠. 그죠? 요 가격은 이제 거래 가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거래 가격, 채권 가격이고, 채권 가격이고, 채권 가격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그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두 개의 방식의 어떤 수익은 같아진다. 수익이 뭡니까? 이 돈이 수익이, 그러니까, 10,000원을 만 원을 나눈, 요 돈이 수익이겠지. 그죠? 이 돈에서 10,000원을 뺀 거, 그 돈이 수익이겠지. 이 돈에다가 10,000원 뺀 거가 이제 이 돈의 수익이겠지. 그죠? 그게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같아진다. 이게 되죠, 그죠? 요건 좀 쉬웠고. 자, 요게 어렵죠. 요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 문단 4문단 봅시다. 그런데 A와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반면 이제 관측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요 표현이 조금 좀 썩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A와 B를 관측이 가능하다.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값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고 B-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1년 뒤에 그때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죠? 그런 미래의 어떤 만기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 B-는 미래 만기 수익률이고 A와 B는 요 2년 만기고 이제 1년 만기 만기가 다르죠. 근데 이제 현재다. 시점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금리, 현재 금리를 이용해 가지고 A와 B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물론 A와 B도 결국 이제 B- 영향을 받습니다. B- 영향을 받지만 A와 B는 그러니까 A와 B는 뒤에 문제 나오지만 뭘로 결정을 하느냐? 이거는 둘 다 현재 금리와 미래 예상 금리 이 두 개를 다의 영향을 받습니다. A와 B를 결정하는 거는 현재 금리로 결정을 하지. 현재 금리로 결정하고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이제 플러스라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 이제 현재 금리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B-를 이용해 가지고 B-가 올라갈 것이라고 그런 어떤 기대치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고, 현재 상황에서 이제 현재 어떤 금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B-의 기대치가 낮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이렇게 낮아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현재 금리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B-를 이용해 가지고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현재 금리를 이용해 가지고 요거 만들고 B- 미래 금리 예상 금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든다. 그죠? 이 두 개가 결국 A 값을 결정한다. 그죠? AB 값이 결정되면 A 값과 B 값을 AB 값이 결정이 되면은 그래프가
양인지 음인지가 결정이 되죠, 그죠? 기울기도 결정이 되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A와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가능하지. 관측이 가능해가지고 일단 뭐 슬쩍 그래프를 아까 그랬죠, 그죠? 어디 갔냐? 1차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일단 그렸죠, 그죠? 현재 어떤 뭐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가능하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그린 다음에 그다음 B-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릴 건가? 이렇게 그릴 건가, 그죠? 위로 올라갈 건가? 밑으로 내려갈 건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결국 이제 그 최종 어떤 그래프는 이게 되거나 이게 되거나, 그죠? 아니면 뭐 B-가 뭐 큰 영향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제 그 말입니다. 관측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A와 B를 이제 결정하는 거는 현재 금리, 그 다음에 그 B-의 금리, B-의 금리가 곧 만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죠, 그죠? 만기 수익률에 금리가 만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어디 갔나? 이게 자료가 많으니까. 결국 이제 금리가 곧 만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 있네. 금리가 만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죠, 그죠? 만기 수익률은 결국 이제 금리를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만기 수익률은 결국 금리를 따라간다 그랬고, 그죠? 그때 할인율과 이제 만기 수익률 같고, 그죠? 본문에도 있었지. 본문에도 만기 수익률은 시중 금리와 같아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놈도 결국 이제 미래 만기 수익률은 미래 금리랑도 거의 뭐 연관돼서 거의 비슷한 값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B-가 미래 금리에 영향을 주고 미래 금리는 만기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그죠? 그러니까 미래의 이제 그 만기 수익률 금리는 뭐에 영향을 받느냐? 경기가 좋아질 건가? 경기가 뭐 나빠질 건가? 그거에 만기 수익률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그 금리도 영향을 받는다, 그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A와 B가 결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A와 B가 결정이 되면 이렇게 될 건가? 이렇게 될 건가? 아니면 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셀 건가? 아니면 기울기가 좀 약할 건가? 그걸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A, B로 이 그래프가 결정이 나오고, 그죠? A, B로 그래프가 결정이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A, B 최종은 A, B를 그리는 거고, A점과 B점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최종이고, 그때 영향을 미치는 게 뭐 현재 금리 아니면 뭐 미래 금리, 그죠? 미래 금리는 누가 영향을 미친다? 나중에 좀 미래의 어떤 그 경제 상황,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봅시다. 계속 다시 봅시다. 그런데 A와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반면에, 그죠? 현재 금리는 지금 시중은행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중은행 금리가 만기 수익률과 같아지기 때문에 A와 B가 뭐라 그랬습니까? A는 2년 만기 채권 금리고, 채권의 이제 만기 수익률이고, 그죠? A가 어딨나? 여기 있네. 2년 만기 채권의 이제 만기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요거 B는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만기 수익률은 금리와 같아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곧 금리에 바로 직격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다. A와 B는 현재 금리에 직격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다. 현재 금리는 은행에 나와 있죠, 그죠? 현재 금리는 은행에 있습니다, 그죠? 그 은행에 농협이나 이런 데 보면 써보지 않았잖아요. 현재 금리가 얼마라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미 결정 났다. 그러면은 결정 나면은 뭐 그래프가 끝나는 게 아닌가?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다시 설명하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현재 금리가 결정이 나게 되면 요 그래프가 만들어요. 요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그걸로 결정이 나냐 끝이다? 아니죠. B-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또 보는 거지. 그리고 B-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되고, 아니 B-의 기대치가 낮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최종이지. 그게 최종입니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B-의 이제 B-는 현재 시점, 요 B-는 1년 후에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다, 그죠? B-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관측이 불가능하죠. 1년 뒤니까. 그때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왜냐하면 만기 수익률은 시중 금리와 일치하게 될 거니까, 그죠? 그때 1년 뒤에 금리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 예상 못한다. 로서 이제 투자자의 어떤 기대치가 반영된 값이다. 요건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치가 반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1년 뒤에
금리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 것 같아, 금리가 내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기대치가 반영된 값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뭐 기대치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할 때 금리가 오를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금리가 내릴 것 같아. 각자 다르게 뭐 예상을 다르게 하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어떤 사람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지, 그죠? 돈을 잃든 뭐 돈을 벌든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하겠지, 그죠? 따라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 사이에 이제 만기 수익률 차이가 뭡니까? 요 격차를 말하는 거잖아요. 요 길이. 그러니까 이게 1년 만기 채권의 이제 그 수익률은 만기 수익률은 여기고 2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은 요거잖아요. 요 차이. 1년 만기 채권의 요만큼 B, 그다음에 요거 이제 2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 여기, 그죠? 요 차이. 그게 격차잖아, 격차. 그죠? 그러니까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 사이의 만기 수익률 차이, 즉 장단기 수익률의 격차, 똑같은 얘기죠. 격차, 차이, 그죠? 는 B-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한다. 나 그 그래프 또 가져와야 되겠네. 이거 다 대놓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봅시다. 이러면 다 나오나? 갖다 놓고 봅시다. 다 보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격차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그 현재 금리로 A점과 B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만들었죠. 그래갖고 이제 미래 예상 금리를 이용해 가지고 AB 값을 결정할 텐데, 미래 예상 금리가 오를 것 같아. 그럼 B-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왜냐하면 금리와 만기 수익률과 거의 비슷하니까, 그죠? 똑같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금리가 좋아질 것 같아, 기대치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러죠,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그래프가 여기는 1년 만기는 조금 올라가고 2년 만기는 많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떤 뭐 미래 예상 금리가 낮아질 것 같아, 그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진다. 그럼 B에 대한 어떤 만기 수익률도 낮아진다, 그죠? 만기 수익률이 낮아지면 B'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밑으로 깔린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떨어지고 이거 많이 떨어지고, 그죠? 이게 왜 이런가요? 뭐 그냥 뭐 경제학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런 경제학적으로 이렇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작게 떨어진다. 왜냐하면 A가 더 민감하기 때문에. 몰라가 아니구나. A가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일수록 더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가고, 그죠?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B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면 격차가 커지고, B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 격차가 줄어듭니다. 됐죠? 그죠? B에 대한 기대치가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지, 그죠? 어디 갔나? 왜냐면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B-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한다. 됐죠? 이 그래프 이해되죠, 그죠? 만약에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그럼 요 그림 볼 겁니다. 어디까지 보이나? 있네. 좀 다시 봅시다. 이거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이런 상황이죠, 그죠? 이게 이제 B고 이게 A잖아요, 그죠? B가 A고 이게 1년 만기, 이거 2년 만기, 그죠? 1년 만기, 2년 만기, 그죠? 여기 이제 X축이 만기 수익률이고 이쪽 축이 이제 만기입니다, 그죠? 요 그래프 있잖아요. 만기고 이제 만기 수익률이죠, 그죠? 요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 또 요 그래프다. 요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요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 이제 B점이 되고 이제 A점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양의 기울기일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근데 이제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 B-가 또 1년 만기잖아요, 그죠? 1년 만기고, 그다음에 B-보다 높다면, B보다 높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물론 요거는 1년 후고 요건 이제 1년 지금 상황이고, 요건 1년 후겠지. 요것도 지금 상황이고, 그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A는 B보다 높고 수익률의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간다. 요거 봅시다. 공식으로 봅시다. 공식으로. 요게 그 2년 만기 했을 때 받는 돈. 그다음 요거는 이제 1년 만기 한번 사고
그다음 또 그 돈을 그대로 다시 투자해가지고 2년 뒤에 받는 돈이죠, 그죠? 맞나요? 그 이놈과 지금 같잖아요. 가격이 조정되고 결국은 같아진다고, 그죠? 결국은 같아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게 B- 이제 등호가 성립된 상황에서, 그죠? 가격 조정돼가지고 지금 같아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봅시다. B'에 대한 투자의 기대치가 높아져. 이놈이 올라갔다고. 응? 이 다시 올라갔다고. 이게 올라갔다고. 그러면은 지금 뭐냐 올라간 게 아니고 B보다 B'가 높다. 이런 그림이죠, 그죠? B보다 B'가 높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등호가 성립한다고 했을 때 A는 이 사이 값이겠죠. 뭐 딱 중앙 센터는 아니겠지, 그죠? 센터는 아니더라도 이 사이 값이겠지. 이 숫자 수학적으로 봐서 완전 센터는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 센터는 아니지, 그죠? 이쯤 되겠지, 그죠? 그럼 반대로 이게 지금 B가 B'보다 낮다라고 봤을 때는 B가 B'보다 B'가 B보다 낮다고 했을 때는 이런 그림이 되겠지, 그죠? B 밑에 있잖아, 그죠?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학적으로 A는 역시나 이 센터값이 아니고 사이 값이 되겠지. 중앙 값이 아니고, 그죠? 사이 값이 되겠지. 수학적으로 이놈이 커지고 이놈이 작아지면 이게 중앙 어떤 사이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학적으로 다 똑같으면 다 똑같은 거고, 근데 이놈이 조금 커지면 이놈이 줄어들어야 되겠지. 이게 만약에 뭐 1억이다 그러면 이게 커지면 이게 줄어들겠지, 맞나요? 이 반대로 이게 줄어들면 이게 커지겠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수학적으로. 다시 봅시다. 하여튼 만약에 이제 B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치가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이 상황을 말하는 거죠. B보다 B'가 높다면 A는 B보다 높겠죠, 그죠? 높고 수익률의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그렇죠? 반대로 투자자들이 B'가 B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보는 경우, 이럴 경우 B'가 B보다 낮다고 봤을 때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왜냐하면 등호가 성립하니까, 그죠? 수학적으로 봐서, 그죠? 이 값이 줄어들면 이 값은 커져야 되겠지. 이 값이 뭐 10억이라고 봤을 때, 그죠? 고정값이라고 봤을 때, 물론 뭐 상대적인 거지. 이 값도 물론 바뀌겠지만, 그죠?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만약에 고정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커지면 이게 줄어들고 이게 커지면 이게 줄어들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음의 기울기가 나온다. 이해되죠? 이는 투자자들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가 수익률 곡선에 반영되며, 그렇지?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라는 게 결국 B'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B'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뭐 지금 현재 상황, 이거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죠? A와 B는 현재 상황이고 B의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B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B 값이 커진다 그러면 이 그래프 이런 그림이 나오고, B 값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는 투자자들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기대가 수익률 곡선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에 따라서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뭐 지금 만약에 지금 B점이 고정점으로 봤을 때 A가 지금 위에 있고, 그죠? 그다음 또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확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 지금 B보다 위에 있다가 지금 막 이만큼 확 떨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A가 지금 확 변하는 거지, 그죠?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만기 수익률이 어떤 뭐 장기일수록 더 민감하다, 그죠?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이제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다. 금리 변화. 그러니까 금리 변화. 그러면은 금리가 변한다. 그럼 어떤 만기 수익률이 변한다, 그죠? 금리가 변한다, 만기 수익률이 변한다, 같은 말이다. 왜? 또 반복할게요, 그죠? 여기 있네. 만기 수익률은 시중 금리와 같아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같은 값으로 보면 돼요. 물론 뭐 시차를 두고 조금 같아지겠지만, 물론 맨 처음에 같지 않더라도 결국 같아집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같다라고 보고, 같아진다고 보고, 그죠? 결국은 나중에 어떤 금리 변화가 생기면, 그죠? 만기 수익률도 같이 따로 움직일 거고, 그리고 같아진다. 근데 장기 채권일수록 더 많이 민감하게 바뀐다. 더 많이 폭이 더 크다. 변화가 더 크다.
이게 이제 B가 이제 그 이 점 지금 고정점이라고 봤을 때 A가 이만큼 그 위에 있다가 훅 떨어지죠, 그죠? 밑으로 떨어진다. 변화가 크다, 변화가 무쌍하다. 장기일수록, 그죠? 이건 1년이고 2년이잖아요, 그죠? 만기 1년, 요 만기 2년이잖아요, 그죠? A가 이제 그 변화가 더 크다. 오케이. 아니면 아까 그래프 봐도 되죠, 그죠? 장기일수록, 그죠? 장기일수록 더 민감하다. 더 이제 그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내려오고, 그죠? 더 많이 올라가고 더 적게 더 많이 내려오고, 더 작게 올라가고 더 작게 내려옵니다, 그죠? 뭐 어쨌든 간에 만기일수록 확확 변한다. 이에 따라 뭐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를 들어 얘가 있네. 계속 봅시다. 예를 들어 경기 호황이 예상이 돼가지고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을 예상한다. 경기 호황이 예상돼가지고 금리 상승을 예상한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경기 호황이 예상되면은 경기 호황이라는 게 막 시중에 돈이 막 풀려 있어가지고 막 인플레가 발생하고, 그죠? 막 물가가 오르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경기 호황이잖아요.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정부에서는 야, 이거 돈 풀려갖고 인플레 올라가고 물가 오르니까 안 돼. 이라고 이자 올려. 한국은행에다가 이자 올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이제 이자를 올려버립니다. 이자 올려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시중에 이제 그 은행에서 이자가 오르니까 나 예금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은행에다 돈을 넣어버리죠. 그러면은 시중에 풀려있는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좀 그 물가 억제, 인플레이션의 억제가 되겠지, 그죠? 그때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부 쪽에서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다. 그래가지고 금리를 상승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예금을 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지. 그죠? 이해되죠?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그 경기 호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상승될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상승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경우에 장기 채권에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의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일단 뭐 장기 채권에 이제 그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되기 때문에 B보다는 A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뭐 이거는 뭐 아는데 금리가 상승하는데 장기 채권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왜요? 요건 봅시다. 요건 이제 3번에 4번 설명할 텐데 4번 설명을 하려고 만들었던 종인데 봅시다. 일단 뭐 액면가가 어떤 뭐 채권을 사기 전에 시중은행이 지금 R입니다. 시중은행의 금리가 R이에요. 사기 전에 이제 그 시중은행의 금리가 R인데 이 R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채권의 액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채권을 살 때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R보다 시중 금리가 더 올라갈 텐데, 야 그러면 시중 금리가 올라갈 텐데 나도 그 올라간 만큼 시중 금리를 좀 이 채권의 어떤 수익률을 좀 더 높여줘야지라고 요구를 하겠죠, 맞나요? 채권을 살 때 이때 시중 금리는 R이었지만 얼마 뒤에 몇 년 뒤에 그 시중 금리가 오를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채권을 살 때 야 조금 몇 년 뒤에 오를 건데 10년 만기 살 때 몇 년 뒤에 오를 건데 한 5년 뒤에 오를 건데 그때 그거 감안해 가지고 나 좀 더 쳐줘. 이자 좀 더 쳐줘. 이렇게 하겠지. 이해되나요? 그 얘기입니다. 장기 채권은 이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야 수익 좀 더 줘. 이자 오를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수익률이 오르고 안 쳐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 안 사겠지. 안 사고 그냥 은행에 갖다 박아버리겠지. 은행에 갖다 박아놓으면 지금 현 시중은행의 가격 이자를 쭉 받다가 5년 뒤에 오른 가격으로 오른 이자를 받겠지. 그게 이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채권 안 사겠지, 그 사람은, 그죠? 그 얘기 안 들어주면 안 사겠지, 그죠? 그렇게 요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구를 들어줘. 팔려 그러면 요구를 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양의 기울기가 나온다.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이 어떤 금리 하락을 예상하는 거야.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수익률의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B보다 A가 지금 낮지. 장기 수익률이 낮아진다. 왜 그러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이건 이제 파는 사람의 입장인 거지. 지금 현재 시중 금리는 R이잖아요.
그래갖고 10년 만기 어떤 그 채권을 팔려고 할 때 R로 계산해주면 파는 사람이 손해인 거지. 이때는 시중금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응? 뭐 5년째부터는 이제 시중금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이걸 다 높은 이자 R로 다 쳐주면은 파는 놈이 손해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 줘. 이때 은행 이제 시중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이자 R만큼 못 해줘. 이때 수익률을 낮춰줘야겠지. 그죠? 수익률 낮춰버리겠지. 그죠? R보다 낮은 수익률을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1년 만기는 R인데 R보다 낮은 어떤 만기 수익률로 이제 그 수익률로 설계된 요거 이제 그 할인채 채권을 팔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의 이제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뭐 이해도 되고, 그죠? 이해되죠? 이처럼 어떤 수익률 곡선은 어떤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시장의 집단적 예측을 반영하는 경제 지표로서 이제 기능을 한다. 수익률 곡선은 미래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시장의 집단 예측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을 보게 되면 만약에 수익률 곡선을 딱 그렸는데 보면 이게 있다. 그 이거 경기가 좋아지겠는데? 만약에 수익률 곡선을 어떤 그렸는데 이렇게 됐다? 이거 경기 좀 망하겠는데? 그죠? 경제 망하겠는데? 이래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경제 지표다. 그죠? 집단의 어떤 시장의 집단적 예측을 반영하는 경제 지표로 기능을 한다. 여기까지 뭐 한번 두서없이 설명해 봤습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또 영상 또 업그레이드 할 텐데 일단 여기까지 보고 또 문제는 또 다음 영상으로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넘어갑니다.